여론조사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활기찬 시간이에요. 네. 아 기분 좋아. 음악이 들으면 파이팅! 띵띵띵띵 이거. 네. 야 두 번 모셨습니다. 빼.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하는 시사평론가 김수민입니다. 아 오늘 좋아요. 분위기 좋아. 아, 좋아, 좋아. 분위기 좋아요 오늘. 근데 오늘 저 분위기가 우린 좋은데 저기 여의도하고 용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아 나는 별로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아. 뭐 그렇죠. 좋은 데가 없어 지금. 오는데 택시를 타고 용산을 거쳐왔거든요. 네. 유독 그쪽에 먹구름이 끼어 있어요. 아, 네. 여의도는 괜찮을 것 같으십니까? 여의도는 더 먹구름이에요 지금. 네. 안 좋아. 제가 볼 때 목동은 어때요? 목동. 목동 좋아. 아, 목동은 좋죠. 네. SBS. 목동은 김태현, 기가 좋아. 정치쇼. 그렇습니다. 네. 아, 여기 이제 무지개 여기만 뜨고 네. 네, 네. 또 있어 목저 뜨는 데가 하나. 제가 또 서초동 뜰 것 같아. 아. 야 봤지? 어?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그러고. 대표님이 듣고 계시는 거죠? 예? 네. 모르겠습니다. 어느 대표님이요? SBS 대표님께서. 아, 뭐 듣고 계시겠죠. 예, 우리 사장님 듣고 계십니다. 네네. 목동이 기가 좋고. 좋은 방송. 네, 네, 좋은 방송. 목동이요. 목동의 중심은 SBS죠. 그렇지.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 정치쇼. 그렇죠. 네. 네, 서초동이 제가 좋다고 한 이유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뭐 일은 많지만 네. 수사거리가 계속 들어오면 지금 우리 PD님께서 언제 본론에 들어가냐고. 네. 네. 아니, 그냥 놔두면 바로 광고 갈 수도 있어요. 한 9시 50분쯤에. PD님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자, 저희가 왜 지금 오늘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용산 여의도 다 싫어할 건지. 네. 왜냐면 지지도가 그렇게 좋은 데가 없고 앞으로도 좀 모르겠어요. 일단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보죠. 그렇습니다. 용산입니다. 용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인가요? 네. 14일까지 14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3.6%. 33. 예. 직전 조사보다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63.4%로 거의 60%대 네. 중반까지. 그러니까 부정이 긍정의 거의 2배 정도 나타나는데 핵심 사항을 짚어보면 한국갤럽 조사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주 실시됐던 지난주 11일부터 13일까지 자체 조사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긍정평가 27%, 27이요? 20% 됩니다. 부정평가는 65%. 그래서 핵심은 뭐냐? 20%대 지지율이 또 나왔다. 그리고 일단 숫자가. 네, 중도 또 무당층 MZ세대가 안 들어온 건 그렇다 치고 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대륙주가 흔들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도 부정평가 더 높고 한국갤럽에서 그럼 산토끼 집토끼 다 놓쳤다는 얘기네. 60대도 부정평가가 더 높고 물론 오차범위 냅니다. 네. 주부층도 부정평가가 더 높다. 이 대구 경북에서는 서문시장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런데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9%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갤럽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8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사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 충돌하면서 24% 그리고 9월 27일부터 29일 지난해입니다. 실시됐던 조사에서도 네. 대통령 지지율이 24% 그때는 MBC와 충돌. 그러니까 이준석 충돌, MBC 충돌 이번에는 안보실 그 외에 당 내에서 홍준표, 김재원, 김기현, 정광훈 또 조수진, 태영호까지 이런 사람들의 논란.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도 내려갈 때는 사람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저 대통령 지지층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 조용히 좀 가자. 이걸 원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충돌이라는 게 설화 나오고 그렇죠. 막 충돌하고 권력 주장 우리- 이거를 좀 못마땅하다는 건가? TK 지역이 중요한데 TK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김수민 평론가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TK에 나가 있는 김수민입니다. 고향 네. 말씀을 하세요. 고향 말씀. 저는 이제 시끄러운 건 괜찮다. 시끄러운 괜찮다. 예, 근데 혁신을 한다거나 아. 뭔가 새로 정부에서 뚝딱뚝딱 계획을 만든다거나 뭔가 긍정적인 이슈를 하려고 그렇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설화들이 많은 거고 그리고 지금이 어찌 보면은 전통 지지층의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전통 지지층은 다른 당을 찍지는 못해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에 총선 때가 되면은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정치권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저리를 욕하셔도 어디 네. 찍으시겠어요, 요거? 이때 총선 1년 전 남았을 때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아. 전통적 지지층. 네, 그러면 이제 전통 지지층이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민주당을 찍는다거나 이런 건 어렵죠.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하는 거는 그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일종의 경고 사인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부정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히 지금 내세울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선 제압하고 뜨거운 물 담궜다 찬물 담궜다 해보겠다. 네, 조련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총선 1년 전쯤에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네. 그게 또 이번에 불거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한국갤럽에서도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물어봤는데 그토록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을 줬던 일본 관련된 건 좀 가라앉았어요. 네. 한 자릿수 정도의 부정평가 이유고 이유 순위에서도 한 3위 정도로 내려갔는데 1위가 외교인데 그 비율은 더 올라갔어요. 외교. 근데 왜 외교일까?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일까? 이 외교가 결국에는 미국과의 외교, 일본과의 외교도 있지만 대통령이 바라는 국민과의 외교, 국민과 외교요? 또 야당과의 외교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대통령 안보실 파장 이른바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파장에서도 뭔가 좀 설명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국민들은 그 소통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이 대통령이 미국 불법 도감청 관련해서도 뭐 미국과 우리 국민들 중에서 미국 싫어요. 미국하고 절연했으면 좋겠어요. 손절해요. 그런 사람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참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너무 미국을 정부가 나서서 대변을 해줄까? 국민 정서한 건데 바로 이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파격적인 시도는 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도가 빛을 보려면은 조금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으면 소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부족한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 외교 얘기하셔서 저 여쭤보면 긍정평가 1위도 외교, 네. 부정평가 1위도 외교잖아요. 이거 비슷한 거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어느 여론조사인가 긍정평가 1위 남북관계, 음. 부정평가 1위 남북관계. 네. 그래서 그 남북관계는 사실 좀 첨예하니까 보수층은 남북관계 때문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싫다. 진보층은 남북관계 잘해서 좋다 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긍정 1위도 외교, 부정 1위도 외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무슨 외교는 잘하고 무슨 외교는 못했다 이렇게 이게 봐야 되는 거야? 방금 말씀하셨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하고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네, 좀 다르죠. 문 전 대통령 때는 왜 그럼 남북 관계가 긍정평가 1위이자 부정평가 1위였느냐? 가장 첨예한 사안, 네. 찬반이 크게 부딪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고 그렇죠.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위기징후인 게 네. 외교가 긍정평가 1위라는 거는 국내 정치라든지 경제 이쪽에서 별로 내세울 게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지층이에요. 제가 자 경제 좋은가? 경제 살기 힘든데. 네. 그 국내 정치가 잘 되나? 안 되는데. 뭐 있지? 한미동맹 뭐 요렇게. 그렇죠. 그나마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미국하고 같이 가고 일본하고도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보다 잘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 지지층의 입장인데 그럼 객관식 소고법을 하다 보니까 그거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건가? 그게 이제 뼈가 남아 있는 거죠. 네. 뼈가 남아 있는 게 외교 쪽인 거고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지지층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상태인 거고 그럼 부정평가층에서는 왜 외교가 1위냐? 일단은 미국이나 일본과의 외교가 중요한 건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또 대일 관계 개선을 원합니다. 근데 할 말은 해야 된다. 이게 강한 거거든요. 이건 보수층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TK의 전통 보수층 노년 쪽에도 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한테 뻗댄 사람이다. 이런 거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허. 네, 그런 정서들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또 20대 입장에서는 지금 그 강제동원 해법이 그렇게 공정한 것이냐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제기가 되면 이제 부정평가층에서 외교가 부정평가율 높게 나타나고 이게 좀 치명적인 부분은 저는 작년에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고 지금하고 다른 부분이 작년에 몇몇 사건들 때문에 하락한 거였다면 지금은 여러 요인이 중첩되면서 구조적인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막 이태원 참사로 하락되고 그런 일종 일시적인 거라 해야 되나?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렇죠. 그리고 올 들어서 사건들 몇 가지만 중첩을 시켜보면 뭐 외교 부분에서는 일본에 대한 강제동원 해법 너무 크게 양보한 거
또 이제 미국 관련해서 할 말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 더하기 지금 보면은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했고 국내 정치에서는 또 주 69시간 노동 논란이 있었잖아요. 미국 일본한테는 약한데 노동자 농민 서민한테는 강한 거 아니냐. 강약 약강.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는 아니 예, 이제 조금 전에 여기서 덧붙여야 될 게 뭐냐면 이 외교를 서로 동등한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얼마 안 되는 가운데 외교가 6%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실제 전체 100분율로 따져보면 2, 3% 정도밖에 안 돼요. 대통령 외교는. 그런데 대통령의 부정평가 외교는 28%나 되기 때문에 부정평가가 갤럽에서 65%니까 거의 뭐 20% 가까이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주제가 서로 긍부정이 똑같은 주제가 엇갈리는 경우는 소통 문제가 커요. 그래서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설명이. 예.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배종찬 소장한테밖에 물어볼 수가 없어. 저희 출연진 분들 중에. 대통령실 관계자 말입니다. 네.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넘게 틀리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게 아마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정치권에서 여론조사 안 좋을 때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물어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 하고 나서 이 얘기 나왔던 것 같거든요. 여론조사의 신뢰성. 자,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그 여론조사라는 것은 조사 방식이나 또는 질문의 순서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일관되잖아요. 추세? 예. 또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관계자, 이제 대통령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누군지 실명을 밝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그렇다면 빨리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분석해서 당장에는 힘들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강구하겠다. 특히 SBS 정치쇼를 잘 듣고 있다. 이러면 점수를 따요. 한 10% 올라가지. 따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정치율이 10%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가요? 김수환 추기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책임을 내 탓으로 돌리라. 예. 네 탓으로 돌리라. 그러니까 예. 여론조사 뭐 이거 수치 맞니 안 맞니 싸움 언제까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론조사는 결과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를 들여다봐라. 왜 대구 경북이 이 지경이 됐는지, 왜 60대가 이 난리가 됐는지, 왜 주거청이 이탈 러시가 일어났는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인기도 많이 남아 있고 이건 얼마든지 전광판을 보면서 올리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뭐 배종찬 소장이나 김민하 평론가 등 전문가들의 또 김민하 평론가요? 배종찬 소장 5분간 마이크 정지. 예. 아니 그 김민하 평론가라는 분이 자기 보고 김수민이라고 불러가지고 방송에서 진행자분이 막 토로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일을 겪는군요. 네. 전세 역전되는 이따가 건가요? 만나기로 했는데. 네. 자, 그러면 네. 뭔가 반전을 깨야 될 거예요. 용산 입장에서는 네. 총선도 1년 좀 덜 밖에 안 남았는데 뭐 있어요? 반전 카드? 저는 개각 얘기도 나오던데. 개각도 해야 될 수 있는 카드인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층, 무당층, 진보층 일부에게도 와닿을 수 있는 네. 정책. 윤석열 정부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 네.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 네. 손토끼 찾을 새가 있나? 이 집토끼. 근데 집토끼도 문제, 집토끼도 뭘 원하냐면 네. 밖에 나가가지고 중원에 나가서 잘 돼서 돌아온 자식을 좋아하지.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곤란해가지고 좀 돈 좀 빌려주셔야겠네. 이런 자식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중도에도 인기가 있네. 그러면 또 보수도 간다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지지율 35% 선이 있다 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몇 번을 거쳐갔어요. 내려가면서 35% 거친 적이 있고 다시 반등하면서 35% 거친 적이 있고 요번에 다시 35% 거쳐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면이 1, 2, 3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같은 35%라도 중도층 무당층의 지지는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 의존도 너무 높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총선 앞두고 보수층 재결집시켜서 지지를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벽에 바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 벽을 허물어야 된다. 구도를 바꿔야 된다. 35% 벽이요? 예. 중도층이 아니 35% 벽보다는 중도 무당층의
소구가 있는 들어온 그렇죠. 35%. 네, 중도층 사이에서 지지율이 40-50% 나오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죠. 저는 일단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5분 지났나요? 지난 걸로 하고. 네네 지난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아, 시간이. 확실하게 네. 그냥. 예. 일단 조금 워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네. 그렇고 일단 지금 어수선한 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최근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어수선했고 뭐 총체적으로 좀 어수선하잖아요. 대통령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잘 몰라요. 바깥에서 볼 때 우리도 바깥에서는 조언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면 제 기능을 발휘 못할 수도 그럴 수 있어요.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워워하고 대통령의 행보도 그렇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그렇고 조금 워워해서 좀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두 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좀. 정당 지지율은 김수민 평론가죠. 네. 네네. 좀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숫자가 안 보여. 네. 자체 5분간 정지. 네. 네. 이 보니까 리얼미터 미디어 트리뷴인가요? 지금 이게? 예. 2023년 같은 조사인 거죠. 4월 2주차 주간 집계인데 더불어민주당 48.8, 국민의힘 33.9. 48.8 대 33.9. 네. 전주는 45.9 대 37.0. 그럼 더 벌어졌죠. 그래서 차이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네. 한국갤럽과 같은 전화 면접과 네. 리얼미터와 같은 ARS에서 편차가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좀 전화 면접에서는 양당 지지율이 조금 더 붙어서 나오는 편이고 리얼미터나 이런 ARS는 더 넓게 나타나고 제- 있습니다. 반사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예. 조사 방식이 다른 이유는 왜냐하면 일단은 좀 면접을 직접 물어볼 때는 본인이 확실히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 뚜렷하지 않으면 무응답을 하거든요. 근데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이제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뭐 돈봉투 이 살포 의혹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예. 악재들이 덮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 지지율은 벌어졌어요? 그건 반사체죠. 왜 정당 지지율 조사의 특성은 뭐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 그 외에 뭐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이 있으면 어느 한쪽을 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했을 때 최근에 악재가 많았던 것이 국민의힘이라면 그 반사 이익을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지지층들이 조금 결집한 것도 있을 거지만 뭐 상당 부분은 이 지지율이 상승한 부분은 반사 이익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혹시 네. 그 전당대 돈살포 문제 이게 반영이 덜 된 거예요? 아니면 저는 좀 덜 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여론이 더 지켜보는 측면이 있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 대한 질책 성격이 컸었거든요. 근데 질책을 막 하다가 이쪽에서 뭐가 잘못이 나왔어요. 근데 바로 사람이 틀어가지고 같이 야단치고 이게 어렵거든요. 일단은 관성이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럼 다음 주를 걸 봐야 조금 되나?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이 돈봉투 액수가 네. 막 수십억이다. 뭐 옛날에 잣대기 뭐 이런 거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은 경미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럴까요? 네. 저는 300만이라는 돈이 여러 명에게 살포가 된 셈이잖아요. 전달이 된 셈이잖아요. 뭐 일단 나오는 거는 300만 원씩 한 의원 20명 해서 6천 나오고 저는 총에 이게 9천 나오죠. 9,400이라고 돼 있죠. 액수의 문제 이상으로 또 여론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은 전당대회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악습 자체가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여론의 반응은 뭐냐면 빅데이터나 게시판 댓글을 봐도 네, 뭐라고 나와요? 이게 어느 때인데 이게 돈봉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우리 사회에도 뭐 촌지 문화가 있었겠죠. 근데 더 이상 그런 문화가 이제 발붙일 수 없는 게 우리 또 이제 문화가 됐고 사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돈봉투란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액수 차원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러면 액수가 액수 때문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막 대폭적으로 지지율이 5%포인트 막 그 이상으로 깎이고 이렇게까지 아직은 안 번지고 있는 게 액수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 영향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부진한 최근 네. 요번에 더 떨어졌잖아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동조할 거죠. 때 현상인가?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성립을 했는데 네.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 정광훈 목사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전 목사하고 절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야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절연을 못하면 네. 저것도 못해. 저 사람이 뭐라고 절연 못해. 요 홍준표는 왜 날라간 거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또 그렇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또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 방법이 뭐야 도대체. 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일종의
구심점 불일치 현상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구심점이 누구야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통령. 조금 더 생각하다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의 경쟁력이나 혁신과 관련해서 뭐 의견을 주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당에는 구심점이 없는데 누가 구심점을 물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어허. 그러니까 정작 당에서 당대표나 지도부의 존재감은 별로 없는 가운데 오히려 이 설전이 더 부각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영호, 뭐 조수진 의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또 김재원 최고위원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면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부정적인 아까 말씀 이야기했던 대로 김순 평론가 이야기했던 대로 설화가 부각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이런 거예요. 대구 경북에 누가 찾아오는 것도 대통령이나 당이 울산으로 찾아오는 것도 중요한데 잘해라 안 가라. 이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네. 대구 경북 민심이 떠나는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중도층에서 뭔가 인기 있는 게 나와야 보수층도 다시 돌아온다. 네, 저는 그렇다고 일종의?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보수층만 잡으려다 중도층 더 놓치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이다. 뭐 이거는 모든 정당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죠. 산토끼에 잡아야 집토끼도 돌아온다. 이건 아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겠죠. 내년 저도 공감합니다. 네. 내년 총선 앞두고.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